동만 씨를 처음 만난 건 같은 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자들을 돕는 한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동일이 소원이세요. 아 그렇죠. 그 어려서부터 그래야 뭐 우리 가문하고도 허리 펼 게 아닙니까? 어디 가면 딱 조선지도 앞니가 왕창 빠져 숭숭 새는 발음. 알고 있나 보죠? 그렇죠. 동만 씨는 그렇게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 93년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들어올 때는 그저 집이 있는 데 사는 거죠. 강그리 몰아치기 합니다. 네? 러시아 들어와 헐게 살자고. 헐게 살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을사고. 그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곳은 러시아 틴다 지역. 무르뜨기스에 위치한 북한 자치구 벌목 사업소. 북한은 60년대부터 벌목공들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었다. 러시아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에 동만 씨도 재산을 처분해 뇌물까지 주면서 러시아에 들어왔다. 하지만 동만 씨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편지 왔는데 내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구나 이런 로임 달라. 그가 96년도 휴가 갔다 와서 98년도 8월 달까지 번 돈 이거서 7월 달까지 번 돈 이거서 한 3,000불이 되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없다는 게죠. 응? 그래. 아 돈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왜 내려준다 모른다 계속 거짓말치나. 그래서 우리 그때 돈 안 주니까 다 이 지금 달아난단 말입니다. 다 이제 탈북하죠. 네, 제 어머니고요. 요 아들입니다. 지금 15살이고요. 요 딸이 지금 17살입니다. 사모님은요? 아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예, 죽었는지. 어머니도 말아요. 그래서 있으라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있고요. 그렇게 동만 씨는 러시아의 방랑자가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우리는 동만 씨가 머물고 있다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인 교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예, 여기 삽니다. 어디 사세요? 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집 이건 교회고요. 예. 그 사는 집은 저기입니다. 어디요? 저 보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현재 동만 씨의 숙소. 거기에는 3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다. 모두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파견됐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다. 아, 정말. 아, 여기요? 예. 아, 예. 여기요. 여기 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예. 다 이 유리소물 벽에다 붙이고 예. 다 이렇게 가공해서요. 아, 예. 식당 칸입니다. 식당 칸. 세상에. 예, 여기가 방인데 여기서 잠수하고 이렇게 상방입니다. 예. 예. 침대가 2개가 있네요. 예, 침대 그래서 3사람 정도 잘 수 있게 예. 이렇게 뭐 현재는 이렇게 꾸렸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누추했지만 그래도 동만 씨는 신이 났다. 집에 손님을 맞는 일이 얼마만일까. 동만 씨는 그래서 내친 김에 고기도 재워뒀다. 아 이제 한번 잡사 보시고 또 감상문 쓰지 마십시오. 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예. 예 오늘 뭐 그래도 저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 만난 날인데 뭐 명절도 한민족 같이 만난 날인데 그보다 큰 명절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 간 기분입니다 지금. 오늘. 그러세요? 벌목소에서 도망 나와 길게는 10년을 타지에서 떠돈 사람들. 동훈 씨는 살이 8kg이나 빠졌다.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게 자꾸 그저 신경 쓰니까 그렇지. 경찰들이 걔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서 여기 올라서 몇 번씩 잡혔다 나오고 해도 말인데. 노동자들이 일을 잘 안 하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게 왜 나오셨어요? 나오는 게야 그 무슨 뭐 우리 벌목이라는 게 그게 한심하단 말이야. 거기다 생활비 지불이라는 게 그저
와 있는 시간에 생활비 지불하는 게 없고 예. 한 번인가 그저 루블로 700루블 그다음에 생활비 지불하는 게 없었어요. 일을 하는 돈은 안 줘요. 지금은 어디든지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그게 무슨 뭐 더 예. 나아질 수가 없지. 아니면 그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버는 돈이 다 어디 간다는 게 지고 김정일한테 다 가겠죠. 세상에. 그게 어디가? 그럼 그 돈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고 올라가는 거. 돈표를 해서 북한으로 가지요. 근데 가족은 찾아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점이랑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배송한 종이보다 못한 종이죠. 물건이 없으니까 예, 그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 살 그 표로 준다 그지? 예, 그럼 결국 사기네 그지? 사기죠. 그러니까 난 저기서 7, 8년을 완전 일고란도 먹어서 했죠.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었고 그나마 고향에 보낸 매매 전표마저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 우리 벌목하는 먼저 짐승 생활을 하나 짐승 돼지 생활이야 돼지. 정말 사람들이 가보면 예. 눈물을 예. 아마 그 불리깁니다. 그 사람들 사고 나서 각종 사고로 나서 세게 죽지 뭐 시체 열구 같은 거는 한 대달이면 10구씩 내서 쪽을 파송하는데 거기다가 간부들이 서로마다 피아노를 싸서 무슨 연는다 간을 세웠단 말 간을 다시 세워서 그 소리가 들리지. 사망자가 되어서도 이들이 누울 자리는 없었다. 간부들이 북으로 보낼 자신들의 물건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을 눕히지 않고 세워서 나간다는 얘기다. 옷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기름때가 너무 묻어서 비 와도 옷이 젖지 않아요. 그래서 일명 작업복 보고 가죽 잠바라고 해요. 야 가죽 잠바 입어야 되겠다 하면 작업복 입으란 소리예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벌목소의 모습은 참담했다. 우리는 동만 씨에게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하기로 했다. 취재진을 틴다의 벌목 사업소까지 안내해달라는 부탁. 그곳에서 동만 씨가 다시 잡힌다면 북송은 물론이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동만 씨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동훈 씨네가 자기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나섰다. 벌목소를 도망 나와 전전하는 일이 대부분 노동일. 제가닥 찌고 여기 많이 안 해요. 이거 괜히 거죠. 네. 네. 그 러시아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떤가요? 자 힘들죠. 우선 첫째 애로되는 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말 좀 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또 잘하니까. 그러다가 일을 해서 돈 벌었다가도 경찰한테 잡히면 몽땅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야다이지. 그동안 번 돈을 다 뺏겨요. 주머니 갖고 있는 돈은 다 뺏기죠. 어쨌든. 그리고 벌금 내는 게 아니라 또 벌금 엄청나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명서 없는 거 알고 이 탈북자라는 거 아니까. 예. 잡히면 낭패지만 그나마 그 일로 고향에 있는 동훈 씨 가족은 근근히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 나오셔서 돈 좀 버셨어요? 나와서는 돈 벌었어요. 어. 그 잡히지 않으니까는 그런 대로 돈 벌어서 뭐 그냥 그저 이렇게 살죠. 얼마나 버셨어요? 많이 버셨어요? 아이 뭐 벌어져 여기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맨날 숨어 다니는 거. 가서 제 먹을 돈이나 벌고 집에도 뭐 조금 내보내줘. 그게 그저 다지. 아 집에도 보내주세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잘 사시나요? 어떻게 보내준 돈 가지고 좀 어떻게 잘 사세요? 아, 잘 산다는 게 뭐 밥술이나 때문에 살지요. 옛날에는 뭐 죽 먹던 게 그래도 깡내밥이라도 먹겠지요. 벌목상 나온 거 후회하진 않으세요? 나오길 잘했지요. 왜 후회해? 아 그래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아직까지도 뭐 이젠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돌아오는 길 일행은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름이 찔광이란다. 뭐라고요 저게? 실광이. 찔광이 저기 북한에도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는 많죠. 이게 심장에 좋은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북한에 많지. 북한에서 봤던 거 러시아에도 있는 거 보고
반가우셨겠어 처음에. 아 그럼 아이때 생각나죠.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에서? 쑥떡 생각이 제일 나는만 먹고 푼 거는. 아 그래요? 쑥떡은 아직 여기 와서 먹어못 봤으니까. 누가 만들어준 쑥떡이요? 아 그게 물론 어머니가 만들지. 고향에서 따먹던 찔광이, 쑥떡, 어머니. 몸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은 떠날 수 없는 곳이 고향이랬나. 내가 살던 고향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처럼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며칠 후인 10월 29일 저녁, 모스크바 동남쪽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우리는 이곳에서 동만 씨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틴다의 벌목소까지 안내해달라는 부탁을 며칠간의 고민 끝에 동만 씨가 결국 승낙한 것이다. 벌목소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고 싶다는 동만 씨. 과거를 되짚어가는 동만 씨의 여행이 시작됐다. 날이 밝자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다며 동만 씨가 앞장섰다. 노보시비르스크는 벌목소를 탈출한 동만 씨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 동만 씨는 이곳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우리 사람 사는 집입니다. 아 북한 분이요? 화장실 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네 집 와요. 자기 아들이랑 본다고 이거 지금. 차 타고 나오는데 고르스가 어디 주소를 알아야 내가 갈 게 아니야. 이곳은 동만 씨처럼 벌목소를 도망쳐 나온 탈북자와 살림을 차린 여성의 집.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었다. Как тебя зовут? На, мама, скажи что-нибудь купишь? Конфеты или... На. Как его звать? Рома. Ой, Ромочка, твое имя хорошее. На. 물론 정상적인 결혼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 ой. 탈북자란 딱지를 벗지 못하는 한 그들은 국적이 없는 영원한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Рома. 로마. 애기 로마 보면 애기 북한에 있는 아이들 예, 생각나시겠어요? 생각나죠. 또 제 아들 생각나고 여기도 또 저거 아들 있으니까. 로마 아빠. 그러니까 또 다른 탈북자 이노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만 씨가 한껏 들떴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여자 꼬실 때. 여자 꽂힐 때? 1단계. 여자 꽂히는 게 단가에 2분 5천이요. 아니 얘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너도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떻게 여자 못 잡나? 전혀 못 잡나. 그럼 이번 기회에 여자 하나 만나줄까?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말해줘. 야, 너 정말 이름이 곱다. 얼굴같이 곱구나 이름이. 하면서 그다음 말씀을 돌리지. 그럼 우리 오늘 가서 식당 가서 술 한잔 할까? 잠깐 하자 그러지. 그럼 다 된 거나 같이. 야,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준다. 정말 지루하겠는데. 예, 그럼 오늘 가자요. 내 속상해. 동만 씨는 이렇게 넉살 좋고 유쾌한 사람이다. 로마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까지의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그래서 대부분의 숙식을 여기서 해결한다. 이렇게 드시는구나. 여기다 북한에서 다 먹으러 왔지 제일 처음에. 아 예. 근데 어쩌시다가 골목 가다 어떻게 건축물을 또 와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었어. 집에 가보니 돈이란 것도 없어.
생활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해서 번 돈을 50%라도 줬으면 내 이렇게 나와서 일하네. 그렇지. 50%라도 50%에 30%를 줬어도까지.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럼? 10%밖에 안 줬지요. 정말? 10%도 안 되지 그거요. 많다고. 도망친 지 10년이 지난 벌목소.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떠올릴 때마다 살풍경하다. 기한이 오란 사람들은 못 가지요. 가야 좋은 길이다. 부수는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아 누가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국가가 가져가요? 그 한 사람 개인 입에밖에 들어가는 거 없죠. 그게 그 처음에 들어가실 때 계약서상에도 계약 조항에도 그런 것들이 딱 명시돼서 있었나요? 그런 게 없죠. 그렇게 떼이는지 모르고 가신 거예요? 뭐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세월이다. 그의 숙소에는 프린트된 한국의 신문 기사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서해안 그 지금 강릉반도 옛날에 네 그걸 하나 개방을 하자고서. 근데 김정일이가 그 하자고서 해서 둘이 맞수표를 했는데 그게 어느 때 그렇게 실현돼 갔는지 아직 실패했으면 저 되겠지. 우리 장군님 결심 안 따고. 군대도 못 간 장군 무슨 놈이 장군이야? 아 그래 장군이에요. 좀 이렇게 힘있게 좀 하세요. 너무. 힘있게 너무 하는 게 살살하시고. 아니죠. 용한 살살해야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니 자기 일터도 아닌데 동만 씨가 나섰다.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어디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봐시오. 안 보여요. 거울같이.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무 점도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동만 씨가 너스레를 떤다. 또 제가 주인인 줄 알지 마세요. 주인이 아닙니다. 동만 씨와 수년을 알고 지냈다는 로마 아빠.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발을 들인 점은 같았지만 지금껏 자유를 찾아 떠돌고 있는 동만 씨와는 다르게 그는 어딘가 체념한 모습이었다. 무엇이 그를 체념하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봤을 때는 어디에 가봤을 거요? 저희 뭐 이제 왔으니까. 빨리 가래요. 이차 떠난대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틴다행 기차에 올라탔다. 이제 이 주머니 담배로 엮고 다니잖아요. 담배 가게 이제 담배 서너 대 남았어요. 그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다 이게 다닐 때면 개로 요만한 거 애완용개 있잖아요. 요만한 게 애완용개죠. 그 같은 거 그때는 말을 잘 모르니까 담배로 다 꺼내. 그 술 취한 놈한테 다 보이면서네. 바다리다 하고 바다리라는 선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어허 이놈 이 담배를 주고 그 개를 홀 안고 들어와서 개를 잡아서 딱 손질로 불고기 할 수 있게 그 개가 사람 넣어서 불고기 하면 정말 사람답게 먹어요. 꼭 제일 맛있고. 그렇게 몇 마리나 받았어요? 까맛으로 한 3차 돼요. 세차만 몇 마리? 몇 마리 되겠어요? 한 300마리 되겠죠. 300마리 남아 되겠지. 하여튼 매달 있잖아요. 매달 거기 가서 한 달 보름 있었는데 매 사업소가 개고기 보기만 해도 막 무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먹였으니까.
기차로만 꼬박 72시간. 서로의 왕년 무용담이 바닥이 날 정도로 머나먼 여정. 하지만 우리의 이 여정에는 어떤 허가나 안전 보장이 없다. 게다가 동만 씨는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 형체 없던 두려움이 점점 단단하게 잡혀왔다. 이 기차의 종착역은 우리의 목적지와 같은 틴다. 하지만 동만 씨는 틴다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뛴다로 바로 가는 거고요. 위험이 느껴져서 그러죠. 예. 그래서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라는 게 뭐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경찰이 예, 그다음에 또 러시아 경찰에 저는 일 없어요. 약간 벌고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게 노출되면 안 돼요. 러시아 경찰에도 여기는 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차를. 그곳 기차역에는 러시아 경찰은 물론 북한의 보위부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다. 생각이 달라지면 기차 타고 들어갑시다. 예, 보물 잡자면 보물 아가리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거부터 그러니까 하고 여기에서 이거부터 하고 일로 들어간 건 위험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고 나오면 꼭 몇 시간 후면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여기는 이미 봉쇄된 거죠. 여기는 북한 땅이나 같은 데니까. 북한 땅이나 같아요. 늘 유쾌하던 동만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만 씨의 얘기에 따라 우리는 틴다에 도착하기 전인 스코보로지노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동만 씨는 멀리 하던 술까지 입에 댔다. 말해주다가 그다음부터는 자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또 들어오면 자꾸 술을 먹지. 여자친구가 에이구 나도 어디 저렇게 집간 날이 있겠니. 어떻게 한 자들보다 더 당당하게 좀 더 벌어가지고 가겠는가 하는. 급기야는 전화기마저 터지지 않았다. 행여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다. 잠시 후 동만 씨가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지울까 말까 고민했다. 자칫 자신이 잡혔을 때 그 사진이 넘어가서 가족들까지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장장 72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스코보로지노. 이제부터는 동만 씨가 활약할 차례. 능숙한 러시아어로 동만 씨가 차를 빌려왔다. 모두 잔뜩 긴장돼 있었다. 나를 찍지 말고 앉지. 그렇게 새벽을 달린 끝에 우리는 틴다에 도착했다.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북한의 임업연합 건물. 동만 씨 설명대로라면 북한의 벌목공 파견 사업은 임업대표부 총괄 아래 제1임업연합과 제2임업연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임업사업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틴다의 제2임업연합은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기관이다. 저곳이 바로 그곳이다. 동만 씨 표현대로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무턱대고 시내를 달리는 와중에 한 남루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틀림없이 벌목소를 벗어난 북한 노동자. 말도 못했어. 저 사람이? 저 뭐야? 그것도 뭐지?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 면허증 같은 것도 필요하게? 있어 그런 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운전 허가증까지 팔려고 했다. 그의 생활은 그만큼 궁핍했던 것이다. 들어가는 쪽질 안 줘? 들어가는 쪽질 안 줘? 너 옛날에 쪽지를 주던데 이제는 저기 아니고 저 자기 등만 딱 돈을 넣는데 들어가는 쪽지 없이. 그거 자기 이런 로임 40%를 떼서 고가가 먹는 거야. 유남에서 다 따라가지고 유남에서부터 있어주고 나가서 그러니까 저를 40% 떼고 한 달에 그저 한 달 더 계시면 돼요. 한 달. 이야. 막에 아직 죽는 게 많은가? 많아요. 몇 명은 죽었는가? 그저 10명씩 차게 되면 돼버리니까 10명 차단 소리가 많이 나요. 이 겨울이면 또 죽는 게 많겠구만. 많지요. 동남아마다 뭐 무슨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벌목소. 여전히 생활은 궁핍하고 일은 위험했다. 너 부시물이랑 뭘도 없어? 북한의 벌목 사업소는 1999년까지 총 7개. 하지만 벌목할 나무가 없어지자 숲이 무성한 곳에 새 사업소를 만들면서 2007년도에는 14개로 증가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그 중에서도 오래된 16사업소. 해가 지자 빙판길은 더 단단해졌고 차는 물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달리기를 6시간. 마침내 붉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16사업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곳곳에 보이는 혁명 구호, 낡고 삭막한 사업소 건물들. 시베리아 동토의 허허 벌판 위에 세워진 이곳은 작은 북한과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간부들이 머문다는 사업소 호동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결심했다. 고위부실과 회의실 등이 있는 사업소 핵심 건물. 얼굴이 드러나선 안 되는 동만 씨 대신 러시아인을 내세워 디지털 카메라를 팔러 온 인근 마을 주민인 양 위장했다. 등에 땀이 뱄다. 이 영상은 세계 최초로 카메라에 잡힌 사업소 내부 그 순간의 기록이다. TV를 보고 있는 간부들, 그리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 살기 위해 그곳을 도망치는 수많은 노동자들 뒤로 체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틴다를 벗어나 다시 기차에 올랐다. 이제 좀 안전해졌다고 느껴질 무렵 동만 씨가 무언가를 꺼냈다. 그걸 제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썼어요. 간단히 쓰고 그날 틴다에 가서부터 이거 지고 다니는 게 종이에다 지고, 그래서 늘 생각이 북한 누구를 만나면 이거부터 버려야지.
이걸 버리는 순간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지. 동만 씨의 15년 과거이자 북한의 지금을 확인한 여행. 그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이제야 동만 씨의 얼굴이 편안하다. 9일간의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있다. 또 인체 한번 합시다. 이튿날인 2007년 11월 4일 동만 씨가 벨로그로스크 역에서 내렸다. 우리는 한국으로, 동만 씨는 다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다. 마흔 살이 넘은 사내가 남몰래 눈물을 훔친다. 남쪽에서 온 우리와 지낸 며칠간의 정 때문은 아닐 게다. 굶주림을 벗기 위해 러시아에 발을 들인 지 장장 15년. 그 15년 세월을 다시 되짚어 확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방랑자로 남겨졌다. 동만 씨의 눈물.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떠나는 우리에게 돌아온 새로운 과제다. 삼 3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모스크바를 다시 찾았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쭉쭉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예. 그 사이 동만 씨에겐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있잖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기 거기가 어딘데요, 선생님? 이게 우리 사람들 사는 데. 아, 옮기셨어요? 예. 아, 왜 옮기셨어요? 아 여기가 또 안전하고 여기 지대가 또 유엔 지대고 그래서. 아, 예. 벌목소를 탈출한 지 10년. 동만 씨는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국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야 도망자 신분을 벗게 된 동만 씨. 요즘에는 컴퓨터에 푹 빠져 있다. 갸륵하다야 갸륵하다고. 야 도저히 30점이구나. 근데 나 어디가 30점이에요? 계속 120점만 맞던 사람인데 어디 오늘 30점 맞았어? 단순히 재미로만 배우는 컴퓨터가 아니다. 동만 씨는 조만간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나와야지 술에서 니제로 빠니제니까 일리. 무슨 전화하세요? 예, 저 이게 이민국이다. 예. 그 내가 문건 수속이 다 됐는가 물어보는 게. 아, 무슨 문건 말씀하시는 아까 거예요? 미국 가는 거. 그 문건 수속이 지금 일주일 또 기다리래요. 난민 지위를 얻은 그는 미국에 살기를 원했고 미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만약 그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러시아 탈북자 중 처음으로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미국이라 하면 그래도 더 강대국이고 이때는 너무 촌스럽게 살아서 좀 더 큰 데 가서 잘 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도 우리 같은 동양인이 가서 살기에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한국 가도 갔고요. 미국 가도 갔어요. 그러나 한국 가서 같은 민족한테 눈에나 살 겸은 차라리 다른族한테 천대받고 사는 게 낫죠. 예. 좋은 소식은 또 있었다. 제 철을 찾았어요. 찾아서 좀 한국으로 데려가든가 좀 데려가야 되겠는데
아, 북한을 나오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오게 해서 그럽니다.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던 아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 자유시계를 가서 올 때도 아이들 군신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너는 그저 무사히만 와달라. 이전에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사랑해 못 줬는데 와서 보니까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제거나 못다 한 사람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단어. 아내. 이제 아내를 만나면 잃어버렸던 그 세월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같은 시각 북한과 중국 국경. 동만 씨의 아내 현숙 씨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하지만 현숙 씨는 약속한 시간에 강을 건너지 않았다. 다시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어찌 시리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고 내가 법적으로 공인된 한동만의 아내인데 남편이 사전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목에 걸리고 아내가 행복하게 편안한 생활한다고 내 아이들 중에 다 맡겨놓고 그리고 나도 부모 가진 심정이니까 세계로 그만두고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현숙 씨의 마지막 통보. 이 소식을 들은 동만 씨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너를 전화로 만났단 말도 안 하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가서 아이들 보고도 내 목소리 들었단 말 하지 말고 니 그럼 내 물어볼 때 알겠으면 알겠다고 말해야 될 게 아니야. 왜 오겠다 해놓고 사람 불러들이게 해놓나. 그래. 그래서 알겠니 어떻게 하게 오겠니. 됐다 그럼 됐다. 알았어. 아내에게 오지 말라고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연락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연락 못했죠. 이제 연락할 것도 없고. 그럼 마지막 들은 목소리. 다시 만나면 못다한 사랑을 다 주겠다고 맹세한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금세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기회만 있다면 다시 한번 설득해 보렸나. 15년의 이별이 이제 평생 이어지려 한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좀 바꿔주겠어? 아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네 아이들 보면 못 떠난다. 가고 가고 있지? 응? 오라 어서 빨리. 응? 마지막 설득. 네 있지? 내 너무 술 먹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있다. 어떻게 살았어도 꼭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온다. 내 곁에서 데리고 산다. 이제는 못해. 못해서 원래 다 하겠다고. 근데는 이제 집 가서 아들 보고 어떻게 떠나겠네.
동만 씨의 마지막 설득은 실패했다. 고향을 떠난 지 15년. 탈북자 한동만 씨는 이처럼 어렵게 과거와 작별하고 있다. 외로운 방랑자의 삶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땅 미국을 택했지만 그의 외로움은 그를 따라 끝내 그곳까지 쫓아오려 한다. 그의 앞에 새로운 이방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원숙 천대받고 짐승같이 일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그래도 그런 작업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까 좋네. 무슨 미국 저 그리 특별히 가기 싶은 건 없지만 이제는 뭐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개밥을 또 들으니까 더 큰 데 와서 이런 국적을 가지고 싶었지. 또 그때 또 한켠으로 또 아픈 마음이 오겠지. 자기 민족 국적을 못 가지고 노미 국적을 가지는 게 또 한 가지 그런 아픔이 오겠지.